심화학습에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에는 말하기, 듣기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동영상이 교과서 내용보다 더 재미도 있고 네. 또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에 활용을 하게 되고요. 3차 시 읽기 수업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교과서에는 단어 수준으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온 표현을 학습지 형태로 문장 형태로 키센텐스를 골라가지고 학습지로 만들어서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4차 시에서는 1, 2, 3차 시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총망라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역할극을 리메이크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1차, 2차, 3차, 4차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활용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됐나요? 아, 네.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네. 처음 초기에는 영어로 질문을 하면 주로 듣고만 있고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EBS-1을 가정과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듣도록 뭐 사탕도 주고 혼내기도 하고 뭐 하면서 많이 격려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입력의 양이 많아지고 노출이 자연스러워지니까 영어로 대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지고요. 이제 이해는 기본으로 이렇게 되고 거기서 배운 표현을 역할극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참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공개 수업 같은 걸 통해서 저도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좀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EBS-2에서 2010년에 사교육비를 줄이고 이런 공교육의 퀄리티를 높여보자. 네. 아주 그 야심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말하기 쓰기 영역 네. 프로그램들이 신설이 됐고요. 또 초등학교 3, 4학년 영어 교과서가 개정이 됐는데 네. 거기에 따른 또 신설 프로그램들이 또 신설됐고 네. 또 이제 듣기 영역 프로그램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들이 신설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EBS-2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EBS-2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질 높은 그 쉽고 재미있고 누구나 들어가면 방송을 보면 다시 한번 보고 싶고 또 컨텐츠 사용하면 또 한번 사용하고 싶고 이런 네.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EBS 영어 교육 방송은 그 특성에 맞게 또 잘 연결을 해서 하면 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충학습이나 또 심화학습 이럴 때 EBS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래 금년에 초등학교 3, 4학년 수업 시수가 확대되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가 방송이 8시 40분부터 방송이 됩니다. 네. 3, 4학년이 계속 방송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아침 시간에 이 방송을 활용하면은 충분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시청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이제 공익방 채널로 이제 지정이 되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의 유선업자들이 EBS 영어 교육 방송을 편성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는 보고 싶어도 학교나 학부모님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들이 좀 공공 채널 쪽으로 한번 이게 지정하는 쪽도 한번 그렇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그러면 무엇보다 활용도가 되겠네요. 활용도가 훨씬 네. 높아질 것을 꼭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네. EBS-2 채널은 다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게 실현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요. 네. 영어 수업하면 다 문법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영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고 네. 이 글로벌 시대에 쓰여지는 영어는 문법 위주가 아니라 실용 영어란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이란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엇이 필요하다.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어요. 바로 학부모님들의 바람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공교육만 잘 따라도 영어로 말하고 듣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EBS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중에서 방과후 수업을 위해서 전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콘센트도 더 많아지고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선생님들이 그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진다면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을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은 수시로 때때로 필요하다면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백년지 대계를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특별한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님이 EBS만 잘 봐도 수능 시험 잘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영어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왕이면 영어에 대한 공교육 정책이 정해져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교육, 교재, 컨텐츠, 그 다음에 높은 선생님의 질 가지고 우리 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공교육 믿고 맡기고 싶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 말씀에 공교육 이 강화가 중요하다는 건 다 기본적인 여론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운데 공교육에서 영어를 취급하는 방식이 네. 조금 더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들으시고 어떻게 좀 보완을 해야 될지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개선이라는 게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해서 한 번만에 금방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개선도 하고 또 물론 급한 불도 또 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교육 정책이 잘 수립이 되고 또 시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 양성 기관 부분 이 교사 양성을 잘 해야 됩니다. 교사 양성을 잘 하고 교사 임용 제도를 또 잘 해야 되고 또 재교육을 잘 해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 교사가 최종 문제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의 질, 그게 이제 교육의 질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 교사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교재라든가 무슨 이런 각종 지원 그런 지원이 또 없으면은 사실은 잘 수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 가르치는 데 대한 지원, 교사가 교실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데 대한 지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교육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모든 분야가 동시에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EBS 이 채널이 이제 어느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모색을 하고 또 탐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